어제 첫 번째 TV 토론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 깜짝 놀라 듣다가 우리 권영국 후보의 천기 누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협상할 통상 자격을 가진 후보로 김종대가 나간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 제가 그걸 대기실에서 듣고 있었어요. 사실은 권영국 후보가 외교안보 분야에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시군요. 그러니까 저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의 선택지라서 그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상대국이 있고 중요한 협상이기 때문에 누가 협상 나가는지 끝까지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를 대표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한테 김현종 투표 거기가 하시는 것 같던데 다른 후보는 누가 하시냐 이렇게 질문이 나간 건데 이재명 후보가 뜻밖에도 그건 정해진 거 없고요. 김현종 그거 아니고요. 이렇게 답변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듣는 김현종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나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파문을 낳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이게 제가 민노당의 그 후보를 도우러 가 보니까 운전하는 기능직까지 다 포함해도 당사에 8명 상근직이 있더라고. 상근이 좀 8명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없어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더라고. 사람이 없고. 우리 다 무보수로 하거든. 네. 모든 일들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가서 또 우리 전직 옛날 보좌진들 특보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용군처럼 일을 하니까 일단 귀하잖아. 그렇죠. 그렇지. 이 팀이 이게 어떻게 이게 만들어진 팀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뭔가 본인이 예우를 한다고. 근데 이제 외교안보에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자랑하려고. 거기서 그냥.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권영국 후보의 활약이 정말로 대단했고 특히나 이제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한 얘기라든가 이준석 후보를 상대로 한 정책 검증이 상당히 대단했는데 그 노하우가 뭐였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한마디만 더 하고 그 질문에 답변을 하면은 제가 역대 대선에서 그 방송 토론에서 거론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옛날에 문재인 후보가 저 정의당에서 병사 월급 100만 원 공약 낸 거 되게 좋아 보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낼라 그러니까 이거 이미 정의당에서 다 한 겁니다. 이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이제 방송 토론이 시작돼서 심상정 의원이 병사 월급 하고 휴대폰 자유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겠다. 그러니까 심상정이 우리가 다 했는데 뭘?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이 그 법안 내고 한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겠다. 이래버린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바뀐 거야 이게. 그랬구나.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게 나오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옛날 비서관이 전화가 왔어요. 대선 때마다 방송에서 거론되시는 게 연거푸인데 이거 진기한 기록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두 번이나. 공개 토론회 장에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잘 기록해놔라. 다음에 또 나올 거니까. 아니 이름 2번 나왔는데도 이렇게 유세를 떠시는 직접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지. 직접 나오셔야지. 이름 2번 나온 걸로 이렇게 유세를 떠셔요. 그럴 뻔했지. 시달렸으니 압력에. 아니 근데 아까 하던 말씀 이어서 하면은 그 참모들이 당직자들 포함해 8명밖에 안 되는데 그 원고를 준비하고 정책 대응을 준비하는 거는 도대체 혼자 한 겁니까? 누구랑 같이 한 겁니까 이게? 한 5명 정도 팀을 짰어요. 그래요? 잠깐만 유교현 기자님이 계속 종대 의원님 띄워주려고 던져주는데 물질 않네. 물질 않아. 이거 김종대 의원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아니 김준우 전 대표도 들어왔고. 그래요? 신원직 지금 정무 부단장. 그분도 들어오셨고 거긴 노동 전문가 아주 둘째가람 서러워할 노동 전문가들이고 김문수를 다 뼛속까지 알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그 우리 의원님께서 최근에 AI를 굉장히 연구하셨기 때문에 이번 TV 토론 준비하면서도 그 AI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지금. 그거는요 한 박사급 5명의 보좌를 받는 느낌이에요. 그거 철저히 훈련 시켜놨거든.
자료를 계속 입력을 해가지고 네. 요거 학습하고 해가지고 길들이기를 잘하셨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루에 5시간 이상 대화를 해야 돼 AI하고. AI 권영국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후보 권영국이 아니고 후보 권영국이 아니고. 네. 그래서 학습 수준을 높여놓은 거지. 아. 그러다 후보야 바쁘니까 네. 어디 딴 데 가고 그러면은 그 내가 만들어놓은 가상 페르소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가상 권영국하고 자꾸 피드백을 줘보고 이러면 출력이 서서히 높아지죠. 그것도 큰 도움이 됐죠. 아니 그리고 어제 이제 혹시 다른 후보들도 만났으니까 특히 이재명 후보랑 오가면서 혹시 에피소드 같은 건 좀 없습니까?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 뭐 다 밝힐 수는 없고. 네. 네. 저기 그 이재명 후보가 아니 뭐 권영국 캠페인 있으면서 이재명 후보한테 뭐 약속 받으신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는 깎게. 진짜 네. 미치겠네 진짜. 네. 그 저기 한 3주 전에 뭐 모르는 전화 이거 경향 TV 할 때예요. 우리 방송할 때 네. 전화가 왔어요. 그러는데 모르는데 이제 방송 중이라 무시해 버렸죠. 네. 뭐 이재명입니다. 통화 좀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문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네. 야, 이 전화 받으면 나 엮인다. 이래가지고 무시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경향 TV였어. 그때 뭔가 저기 묘한 뭐야 또 인연이네요. 모르는 전화가 왔는데 다른 번호로요. 그때랑은. 이건 또 누구요? 그래가지고 근데 메시지로 후보 수행실장입니다. 저 통화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 통화가 됐는데 후보님하고 통화 좀 하시죠. 그래서 저 권영국 후보 토론팀장인데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럼 다시 논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갔어. 네. 그리고 어제 토론을 만난 거죠 했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먼저가 서 있었거든. 나 후보하고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쪽에 이재명 대표가 오더라고. 그랬더니 후보보다 나한테 먼저 인사하고. 더 친근감이 있다고 느껴요. 그랬더니 뭔 얘기냐면은 일부러 전화 안 받았어요? 이러더라고. 그렇죠. 아이고 어떻게 찍혔네. 아이고.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아예 뭐 그냥 예 이랬지. 야, 이 판국에서 사실은 유력한 대선 후보의 연락을 그냥 그 의도적으로 안 받기가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만큼 이번 선거에 권영국 후보에 대한 임하는 마음이 굉장히 두텁고 진심이다. 진심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니 그러면 하늘에 태양이 둘일 수가 없고 우리가 둘을 어떻게 모십니까? 근데 그건 냉정히 양심상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뭐. 이게 다 경향 TV 때문이네요. 그러네. 분석이 아주 그렇지. 탁월하신 것 같아요. 아니 김종대 의원님 방송 경향 TV에서 저랑 매달 월요일마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마다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네. 경향 TV 볼 때마다 생각나셨나 보네. 그러니까. 보시나 보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여간 그래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에피소드 좋았고 뒤에 TV 토론 얘기는 추가적으로 네. 차후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브레이킹 뉴스는 뭐니 해도 지기현 부장판사의 룸상룸 접대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이 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민동기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그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하기 전에 지기현 판사가 재판정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판사로서 자격에 대해서 일단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죄 담당 재판장입니다. 근데 본인 신상과 관련된 그 얘기를 하려면 재판장 밖에서 얘기를 하고 들어오든가 아니 입장을 딴 데서 밝히든가 그래야지 네. 왜 재판 시작하기 전에 자기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굳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를 일단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사용했던 그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전면 부인을 하고 싶다면 그건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조처할 수 있는 조처는 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끝내면 되지. 자기는 무슨 삼겹살하고 무슨 그런 거밖에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딱 보면서 저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판사로서 그리고 내란죄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으로서 가지는 공적인 어떤 그런 지위, 사적인 어떤 그런 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 생각 딱 했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도 저는 완전히 그 나중에 사진 공개한 거를 딱 보면서도 네. 금세 지금 거짓말한 게 탄로가 났지 않습니까? 안 네. 갔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석자 2명까지 같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추정이 되는데 저는 그거는 판사로서 지금이라도 본인 네. 거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봅니다. 장희 변호사님은 네. 법조인 관점에서 네, 네. 지기현 그 부장판사의 대응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사법 역사에서 그런 광경은 아마 없을 거라고 그런 생각해요. 광경은 없다.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말씀 주신 대로 재판정에서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렵고요. 심지어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예단을 드러내면 그걸 대단히 극히 꺼려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거의 무슨 반대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결 받을 때 역시 판사가 오히려 막 이렇게 압박을 넣더니 승소했구나 뭐 이를테면 이런 이야기들을 변호사들끼리 많이 하는데 그렇게 조심성이 있는데 정말 삼겹살 운운하면서까지 이야기했다는 건 대단히 이 사람이 법원에서 좀 돌출적인 존재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사화도 됐지만 한 에피소드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군 인권센터 분들이 그 법원 앞에서 남기려고 사진을 찍으실 때 맞아요. 직연 판사가 사진 찍어드릴 거니까 가세요 부장님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 법관으로서는 더군다나 본인 재판에 이의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 사고 체계가 일반 법관과는 매우 다르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사법부의 또 신뢰도를 굉장히 좀 낮추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시급하고 신중하지 못했고 쓰는 용어도 대단히 부적절한데 사진이 오후에 나오잖아요. 민주당이 이렇게 사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공개할 걸 몰랐다는 것도 너무 나이브하고 좀 여러모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고위 법관이 이 정도 삼겹살에 소주 정도 얘기하려고 하면 사전적으로 네. 주변에 있는 자기 지인들 특히 예를 들면 언론인이라든가 네. 물어가지고 자기가 이런 답변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를 좀 생각해 봤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삼겹살에 소주로 갔을까요 이게 네.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기는 서민적인 삶을 살아왔고 세간의 소문에 돌고 있는 뭐 룸사롱에 출입하면서 뭐 고급 술을 먹고 뭐 여성 접객원을 두고 술을 뭐 향응을 접대받거나 이런 이미지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서민적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굉장히 낮은 수준의 물타기인 것 같아요. 지기현 판사님, 골프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끝나고 가시는 고깃집도 어딘지 제가 다 알아요. 무슨 삼겹살도 드셨겠지. 언젠가 한번 소고기가 물려서 삼겹살도 드셨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서민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걸 부각시킬 때 나오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삼겹살, 막걸리. 그렇네. 네, 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골프 카트 이제 타고 댕기면 네. 접대 받잖아요. 그럼 이제 좋아하는 술로 골프 카트 뒤에 채웁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걸리 채워요. 그럼 막걸리 먹었다고 서민적인 사람입니까? 어떻게 저래 잘 알아? 진짜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잘 알아? 네. 뭐 사진 얘기도 언제 이제 좀 이따 하실게요. 어때 뭐 지금은 좀 이따 해. 그래도 또 공부해. 아직 그러니까 하기에는 숫자가 적어. 너무 잘하는데. 아니 나봐 경향신문 주간님한테 소고기 얻어먹은 죄로 저기 뭐야 쉬지도 못하고 여기 휴일에 나왔죠. 그 소고기에 감동해가지고 이런 거 서민적인 거 아니야? 그 삼겹살에 소주는 아마 골프장 그늘집에서 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혹 제기를 한 다음에 사진을 검증하기 위해서 아마도 해당 업소에 출입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노정면 의원이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다.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다.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다. 간판만 바뀌었을 뿐 업소 주인도 같고 내부도 동일하다. 충분히 지금 알고 얘기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그 옆에 동석했던 이른바 그 두 분. 네. 사진에 신원을 나온 가렸잖아요. 근데 일단 민주당 쪽 주장이고 언론 보도에 다른 것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술자리가 그 모임이 어떤 자리였느냐에 따라서 매우 사태가 심각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냥 뭐 가까운 지인 만나가지고 술 먹었다 이렇게 해명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기현 판사가 오전에 거짓말한 게 너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빌드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냥 한꺼번에 다 공개하지 않고 사법부 자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해라. 이런 지금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건데 그걸 사법부도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고 지기현 판사는 더더욱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망신당하기 전에 스스로 그리고 사법부 자체에 대해서 이런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이제 추가로 이제 얘기한 부분을 들어보면은 저희가 이 업소 출입 의혹을 주장하는 제기한 일수가 여럿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정 날짜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이고 추가 확인대로 추가 통보할 예정이 이 얘기는
한 번 간 정도를 확인한 게 아니고 여러 날에 대한 의혹이 그래 보이죠.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있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중앙지방법원에서 먼저 입장 나오고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나왔는데 중앙지방법원은 되게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걸 헤아려 본다면 여러 일자가 있어서 그중에 특정이 좀 어렵다는 식으로 또 읽힐 수 있어서 네. 아마 처음부터 이게 8월 달로 민주당에서 시간 특정을 했지만 그때만 맞아요. 있을 것이냐. 왜냐면 시간적 좀 간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제 추정은 그래요. 이거 확인하기 어렵지 않아요. 몇 개, 한 4-5개 질문만 던지면 돼요. 누구랑 갔냐? 간 것은 있냐? 그리고 누가 냈냐? 언제 갔냐?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동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가동해가지고 네. 어쨌든 실체 파악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진술은 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청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는 대법원 단계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육성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더 사태를 결과적으로 키우고 말았다. 네. 그리고 휴대전화의 속성상 유치겁이라는 게 기지국 신호를 계속 받기 때문에 해당 의혹되는 기간이나 일자를 특정을 해주면은 통신사에 본인 스스로 요청해가지고 네. 위치 정보를 받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여간 오늘 나온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 단란해 보이는 소파에서 세 분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듯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찍었던데 도대체 여기서 이런 사진을 왜 남겼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남기나요 원래? 아니 이렇게 그것도 은밀하게 먹는 술자리고 접대를 받는 자리였다면 그런 식으로 사진 찍고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니까 잘 하지 않죠. 전 이 사진을 딱 처음 봤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건 네. 누가 찍어줬을까? 그렇죠. 누가 찍어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짤쇼에서 했던 룸빵학 개론에서 설명도 드렸는데 네, 테이블 세팅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자리에 앉아서 찍었더라고요. 상석에서. 그렇죠. 상석에. 네. 상석에서 앉아서 찍었더라고요. 보면 일단 누가 찍어줬을까 굉장히 궁금했고 사진을 그렇게 남기지 않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사실. 네,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는 보니까 얼굴이 약간 불구스름하더라고요, 지기현 판사가. 술을 마셨다. 그러니까 술을 좀 먹었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라뽀가 좀 형성이 된 같이 술을 자주 먹었던 멤버들이거나 그 나머지 일행 2명 중 1명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그런 식으로 술자리 했던 사람 중에 1명이지 않을까라고 단골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매우 단골이었다. 그러니까 그 가게를 계속 갔을 수도 있지만 다른 가게를 가더라도 계속 같이 다녔던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접대학 개론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접대 방식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네. 만약에 검사 판사한테 접대를 한다 그러면 그 개인 지인들하고 먹고 연락을 해서 와서 그쵸. 결제만 대리 결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지인들하고 먹었고 술값만 네. 내주면서 접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브로커가 있어요. 그 브로커하고만 먹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뭔가 부탁을 할 게 있고 청탁할 것이 있는 사람도 동석해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브로커가 같이 이 사진 속에 같이 있었을 가능성. 왜냐면 그 브로커가 있으면 납보 형성이 그만큼 돼 있기 때문에 큰 경계심 없이 술 한 잔 먹으니까 사진을 한 장 찍지 않았을까. 근데 사진을 남기려고 했던 사람의 의도는 솔직히 우리가 뭐 추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뭔가 다른 의도가 만약?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네. 거죠. 지금 MC 장관이 이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하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 자체에 매몰되고 있는 거거든. 네. 이 요 얘기는 요 사건의 얘기 되면 재밌게 들으시면 돼요. 본질은 이런 재밌는 얘기가 네. 최초에 어느 캐비넷에 나와서 나온 것인가? 출처가 이게 어디인가? 바로 3월 8일 날 윤석열 석방이라든가 이해 안 되는 사법 사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냐 아니냐. 원래 이게 본질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본질은 이겁니다. 네. 공적인 부분에서 이걸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죠. 사실 사생활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사생활인데 네. 그걸 터는 게 우리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게 뭐냐는 거죠. 나는 그 3월 8일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뭐 윤석열 재판 때 지하로 그건 고법이 결정한 네, 거죠. 그런 거. 사진을 못 각종의 찍게 한다거나, 못 네. 찍게 한다거나 보안이라 그러면서 비공개 재판을 한다거나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판사가 이 재판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리고 왜 그러냐? 뭔 약점이 잡혀서 그러냐? 어디서 캐비넷이 까져서 그러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진짜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공인이니까 여쭤보면은 네. 통상적으로 이제 길거리 가다가 사진을 찍어달라는 경우는 좀 있을 것이고. 많죠.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술자리를 하다가 네. 우리끼리 이제 끼리끼리 찍는다. 이런 경우는 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지 경험에 의거해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뭐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뭐 그거는 추론하기가 참 네. 힘들지만 이 경우는 상당히 그 어떤 이익 공동체 내지는 뭔가 그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그냥 룸사롱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아니 그렇죠. 사진은 네. 아니거든요. 네. 어떤 동기로 여기까지 이렇게 사진을 찍을 만한 네. 그리고 기꺼이 그 촬영에 응했을까 네. 이런 부분이 이 사건의 몸통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가 제보했는가도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그들 사이에 신뢰가 깨진 거죠. 그러면 김종대 전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기현 판사는 원래 윤석열 이른바 그 아크로비스타 쪽에서 그렸던 내란 이후에 그 대처를 대비 방안 등을 이렇게 그렸을 때 애초에 지기현 판사는 리스트에 없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대처 리스트라는 말이 좀 애매한데 네. 용산은 분명히 윤석열이 석방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알고 있었어요. 그 3월 8일 네. 훨씬 이전에. 네. 오히려 헌재에서는 좀 약간 애매모호하고 자신감 없이 말을 흐리는 거는 있었지만 네. 구속된 게 석방된다는 건 확신하고 있었던 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네. 네. 예, 그 말이 실제로 흘러나왔거든요. 예. 이거 이정주 기자가 그걸 취재해냈죠. 아. 네. 그런데 이미 저기 뭐냐 그 석방되기 거의 2, 3주 전에 윤핵관 핵심 네. 용산 쪽에서 직접 들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곧 나온다. 그건 너무 자신하고 있더라. 그런 상황인데 사실 장 변호사님한테 궁금한 네네. 거는 통상적으로 의뢰인과 함께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많이 돼보셨으니까 네네. 만약에 나를 재판하는 재판장이 이런 윤리적인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다면은 의뢰인 입장에서 재판장 교체를 원합니까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원하고요. 이거는 네. 수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판부가 과연 공정하게 재판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고 여기서의 더 문제는 이 내란 재판이에요. 왜냐하면 이례적으로 진행했다는 게 맞아요. 헌법의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아주 뭐 국가기밀이나 예외적인 그렇죠. 상황일 때 네. 비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씨 재판은 차치하고서라도 노상원, 김용현 이런 이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 재판도 연이어서 5번을 다 비공개로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비공개가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예 방청을 불가능하게 방청을 한 거죠. 불가능하게 네. 했고 증인들의 변호인 배석까지도 못하게 하고 이거는 대단히 과도한 거예요. 그럼 이 과도한 게 과연 왜 그럴 것인가? 제가 이제 김종대 의원님 말씀을 쭉 듣다가 과거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이를테면 지기현 이랬을 때 그 당시에 이른바 우파 아스팔트 세력이 뭐라 그랬냐면 화교라고 그랬었어요. 이름이 중국 특이하죠. 크기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 확인을 해봤더니 그렇게 공격하지 말아라. 우리 쪽 사람이다. 뭐 이런 취지인데 그게 뭐 확인은 안 됩니다만 네. 그러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고 실제로 이게 그냥 해소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날부터 날까지 계산을 다 해요. 대검에서도 윤석열 씨만 시간부터 시간으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풀어준 다음에 네. 지침 내려달라. 그럼 우리 어떻게 영장 청구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원래대로 해. 날부터 날까지. 사법시험 문제 풀 때도 날부터 날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한 명한테만 예외적으로 하고 본인이 주석 썼을 때도 날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했는데 술자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단순히 술자리 의혹이 아니라 덜미 잡혔나? 이걸 오히려 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분들이 묻는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들은 얘기 없냐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본인이 사법부에 너무 끼친 누가 크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잠시라도 본인이 빠져 있는 것이. 빠져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진 공개 전입니다만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응대를 합니다. 중요 재판이 한참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인 의혹 제기를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걸렸던 단어는 네. 판사 뒷조사라고 이 사안을 네. 본인 스스로가 규정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판사 뒷조사라는 얘기도 저도 유의미하게 좀 들여다봤는데 왜냐하면 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제기한 네.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경찰이 강남에 룸살롱을 한번
단속을 한 적이 있었다라는 아, 거예요. 단속을 한번 해봤다. 그러니까 예. 내사를 했던 걸로. 내사 알고 비슷하게 했다는 네.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이 뭐 여러 명의 이름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지기현 판사라는 이름이 이제 올라왔던 것이고, 네. 이제 그때는 몰랐겠죠. 왜냐하면 뭐 그냥 판사가 뭐 있나 원어부 보다. 내리니까,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지금 뭐 아크로비스타 저 용산 쪽에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변호인단 쪽이 됐든 대응 방안이 마련하는 쪽이 됐든 그쪽으로 이 이름이 흘러갔다는 거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른바 윤석열의 어떤 그런 석방, 네. 탈출 어떤 그런 그 해결 방법이 모색이 됐던 거 아니냐. 이게 설의 수준이지만. 그렇죠. 네.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뭔가 마스터 플랜을 잡고 시작한 게 아니라 뭔가 이 지기현이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거를 용산이라든가 아크로비스타 쪽에서 이제 약점을 잡고 이용한 어떤 그런 의혹이다. 네. 라는 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기현 판사의 그 판사 뒷조사 네. 그게 좀 요상하게 좀 들리더라고요. 제기에는. 저는 좀 심각하게 의심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번 내란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는 게 죄 지은 사람들은 꼭 무리한 짓을 합니다. 무리한 거짓말을 하고 납득할 수 없는 상식을 굉장히 뛰어넘는 무리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지기현 판사가 했던 행동들이 다 그랬어요. 사실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판단했던 것도 굉장히 무리한 일이고 그렇죠. 절대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었고 이번에 자기는 삼겹살하고 소주만 먹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얘기를 중요한 내란 재판에서 굳이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 돼. 그것도 상식적이지 않은데 바로 이건 반박이 가능한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왜 저렇게까지 자기가 맡은 재판에서 굳이 안 해도 될 말까지 해가지고 무리를 해서 거짓말을 하는가? 저는 뭔가 굉장히 지금 본인도 다급하고 큰 죄를 오히려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또 추측을 해봅니다.